화강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흔들린다. 천둥 소리는 바로 옆에서 터지는 대포 소리만큼 컸다. 움찔하면서 통유리 쪽으로 시선을 돌린 도윤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대단하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고 넉살 좋은 남자가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건넸다. 아, 예. 어마어마하네요. 무슨 일 하세요? 넉살 좋은 남자가 대뜸 직업을 물었고 도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무례한 느낌도 들어 대충 둘러댔다. 금융권이요? 은행? 예. 1금융이에요? 아니면 2금융? 설마 3금융은 아니겠죠? 남자의 집요함에 도윤은 내키지 않았지만 또다시 대답을 하고 말았다. 1금융이요. 그래요? 어딘지 물어봐도 돼요? 아니 그건 좀 그러네요. 미안해요. 제가 사실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혹시 유기농 사료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사료에 들어갈 유기농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해외 소싱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무역일이다 보니까 은행하고 밀접하게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하긴 LC파트하고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은 설마 LC 담당은 아니죠? 도윤은 어떨결에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다. 맞아요. 그래요? 야, 이거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어디에서 수입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적으로 생긴 남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예. 미국, 중국, 인도, 얼마 전엔 우크라이나도 뚫어서 비트폴보도 이번에 들어오죠. 그런데 뭐 하시길래 곱슬머리 남자가 물었다. 저는 건강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기농 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전에 선생님께서 유기농을 언급하셔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지구병인가? 아이고, 이런 인연이 다 있나요? 사람이 먹고 동물이 먹는 것만 달랐지 사실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건 같으네요. 반갑습니다. 곱슬머리 남자는 대뜸 손을 뻗어 악수를 청했고 유기농 사업가도 그에 응하였다. 아무튼 우리 둘 다 여기 생님 같은 이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왁구를 많이 따내지. 도윤은 은행 문을 나서면 좀처럼 일과 관련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꼼짝없이 갇힌 이곳에서 자신이 몸담은 일이 화제가 된 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더군다나 다른 모든 이들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귀를 기울이고 있음은 분명했다. 이거 하나씩 드세요. 카페 주인이 커다란 접시에 백설기 같은 것을 세 겹으로 쌓아 담아왔다. 저희 카페에서 곧 출시할 건데 여기 계신 손님들한테 먼저 실험을 해보고 싶네요. 대신 공짜니까 평가 좀 해주실 거죠? 주인은 뒤집힌 초승달처럼 눈숨치며 도윤의 자리에 먼저 포장된 떡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곱슬머리 남자의 자리에 떡을 올리려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들 혼자인데 그냥 우리 테이블 붙여서 둘러앉는 건 어때요? 어차피 비바람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주인의 말에 넉살 좋은 곱슬머리 남자가 거들고 나섰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는 그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센 태풍 바람을 스치는 사이 아닌가요? 밖에 난리가 그칠 때까지 얘기나 하자고요. 결국 모두 테이블을 가운데로 붙여 둘러앉았다. 우리 무슨 일 하는지나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게 좀 그러면 자기소개를 해도 되고요. 곱슬머리 남자의 제안에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저는 사람을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헤드헌터라고 들어보셨죠? 이 일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네요. 이대팔 가르마를 한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자 옆에 앉았던 젊은 남자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벌써부터 취업이 걱정인데 옆에 헤드헌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놀라웠습니다. 야, 여기 사람은 8명 뿐인데 서로 다 관련이 있네요. 이런 게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좁은 곳에서도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엮이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곱슬머리 남자가 껴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 저는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글쓰기에 재미가 붙어서 자투리 시간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와, 멋지네요. 주방 일 하면서 글 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합니다. 와. 곱슬머리 남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 옆에 굵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눈빛을 반짝이며 주방장에게 말을 건넸다.
무슨 소설을 쓰세요? 예. 제가 좀 생각이 많아서 현실적인 배경에 제가 생각했던 비현실적인 요소를 슬쩍 가미해서 조화를 이루는,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판타지 같은 겁니다. 남자는 부끄러웠는지 갠슬의 뒷머리를 긁적였다. 철학적인 색채도 묻어나는 그런 소설을 말하는 거겠군요. 예,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주방장은 눈이 시둥그레졌다. 정말요? 불태 남자는 피식 웃었다. 이거 참 재밌어지네요. 고작 8명인데 전부 다 엮이는 것 같아. 곱슬머리 남자가 또다시 말을 거들었다. 모두 다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하였고 이제 도윤 차례가 되었다.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C파트, 그러니까 신용장을 개설하고 무역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평소의 기질과 딱딱한 업무의 성격이 묻어나는 말투로 몸이 건조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태풍이 불어닥쳐서 일찍 퇴근하고 귀가하던 중에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카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눈을 반짝이며 도윤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곱슬머리가 입을 열었다. 아이고 우리 새님, 요일까지 헷갈리고 오늘은 일요일이죠. 도윤은 저 곱슬머리 남자가 정색하고 말하자 정말 일요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분명 월요일이었다. 일요일인 어제 주말 동안 지방에 있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뒤 서울로 올라왔고 오늘 아침 은행에 출근했었다. 토요일인데? 옆에 앉은 헤드헌터가 입을 열었다. 아니요, 일요일 맞아요. 그러자 이번엔 그 맞은편에 앉은 유기농 사업가가 맞받아쳤다. 중간 자리에 앉은 학생이 자신의 휴대폰을 슬쩍 확인한 다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일요일인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다들 얼마나 일만 하고 또 공부만 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 참,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주방장이 뿔테 안경을 쓴 소설가를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요일이죠? 소설가는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수요일입니다. 다들 코드가 너무 잘 맞아. 어쩜 이리도 유머 감각이 잘 맞을까? 그것도 아주 썰렁한 유머.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이요. 9월 13일. 예, 9월 13일. 9월 13일. 학생도 휴대폰을 힐끗 보며 대답했다. 9월 13일. 13일이요. 다들 날짜는 일치하는데 무슨 요일인지 헷갈려 하네요. 헤드헌터가 떠들어댔다. 그러자 주방장이 거들었다. 자, 정리 좀 합시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9월 13일 토요일. 주방장의 말에 헤드헌터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장이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 매미 때문에 여기에 발이 묶이게 된 거죠. 예? 설마 태풍 매미를 말하는 것 아니죠? 곱슬머리 남자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매미요. 태풍 매미 벌써 올라왔잖아요. 저렇게. 주방장은 정색하며 말한 뒤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매미는 2003년도 아닌가요? 곱슬머리가 묻자 옆에 있던 유기농 사업가가 수긍했다. 맞아요. 2003년도였죠. 그러자 다들 입을 모았다. 2003년도 맞아요. 그때 학생 혼자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다. 분위기의 압박에 못 이긴 학생이 입을 열었다. 매미가 태풍 이름이에요?